2교시 회계 8주차 2교시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까 요거 1번까지 해봤죠? 1번 해봤고 2번 한번 이어서 풀어볼까요? 자, 본사 영업부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가로 열고 여기 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은 무슨 뜻이야?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시될 복리후생비 계정 코드 번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811번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판이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기 만약에 제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811번이 아니라 511번에 가서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왜 제라고 되어 있으면 511번이고 판이라고 되어 있으면 811번이에요? 라고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500번대 숫자, 800번대 숫자 그 자체가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지출이 생기면 그 지출이 제조 원가 성격이 더 강한지 아니면 그냥 판매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복리후생비인지 그 성격을 구분한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동일하게 발생한 복리후생 비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m에 있어서 어느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가를 다르게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직원들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그 명칭 자체는 복리후생비라고 동일하게 쓰되 만약에 회사가 제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복리후생비를 쓰면 그렇게 사용된 비용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재무제표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그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면 훨씬 더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론적인 토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조원가에 같은 복리후생비지만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복리후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지만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직,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직접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얘는 손익계산서 상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재무제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그 항목 밑에다가 이 비용이 나타나도록 표시하자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게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반영되는 재무제표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정보다.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복리후생비가 했다고 할지라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갈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에 들어갈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복리후생비 내용에 대해서 입력을 해줄 때부터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어. 이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게 더 적합해. 그 구분을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같은 복리후생비도 프로그램이 계정 과목 그 숫자, 코드 번호를 하나씩 다 부여해 놓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선택해 주시면 제조원가 명세서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프로그램 혼자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이 그런 규칙을 이해하고 내가 이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반영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입력하실 때
500번대에 해당되는 이 코드 번호가 500번대에 해당되는 그 계정을 선택하셔야 제조원가 명세서로 반영이 된다. 이런 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동일한 계정 과목의 숫자가 코드 번호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는 다 이게 어느 재무제표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계정 그 코드 번호를 선택해 주신 후에 여기서 하라고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처리입니다. 자, 여기 적요에 기입하고자 한다. 다음 내용의 적요를 각각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여기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거를 이렇게 이 메뉴를 클릭 한번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복리후생비를 찾아야 돼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어떻게 찾지? 복리후생비. 지금 이 계정 체계를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 여기서 컨트롤 F 하면 찾아질까요? 모르겠네요. 컨트롤 F. 이런 메뉴가 있네. 한번 해볼게요. 복리후생비하고 엔터. 찾아지네요. 네, 여기 컨트롤 F 기능키 썼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복리후생비 나왔는데 앞에 코드 번호가 611번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요거 보세요. 요걸 조금 치워볼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코드랑 계정 과목 나와 있는데 코드는 611번, 계정 과목 이름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성격은요. 성격은 도급 경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뭘 찾고 있었지? 문제에서 판을 찾아야 돼요. 판. 근데 뭘 잘 몰라도 느낌상 이게 판은 아닌 것 같아. 이 복리후생비가. 다음 찾기로 가볼까요? 이번엔 661번이 있는데 보관 경비래요. 얘도 느낌이 안 좋아. 그 다음 찾기. 711번에도 복리후생비가 있네. 그런데 분양 경비랍니다. 분양? 분양은 전혀 모르는 거야. 아파트 분양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나랑은 상관없는데. 판을 찾고 싶다. 다음 찾기. 761번 운송 경비. 이것도 좀 811번. 그런데 여기에 판이란 말이 안 나와요. 어떡하지? 사실 답은 811번이 맞거든요. 얘를 잠깐 끄고, 네, 이렇게, 아이고, 어, 아이고. 자, 811번 복리후생비. 얘가 이제 경비라고, 성격이 3번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811번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을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현금 적요라고 되어 있고 대체 적요라고 되어 있어요. 적요라는 말이 뭘까요? 적요. 정확한 뜻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갑자기 뜻이 궁금하네요. 음. 아이고,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검색 엔진을 많이 쓰시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네이버를 제일 많이 씁니다. 네이버로 가서 쓸데없는 거 하나 끄고 음,
요. 적적하고 고요함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면. 예, 적적하고 고요함은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적요는 요점을 뽑아 적음 또는 그 기록입니다. 요점을 뽑아서 적는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적요라는 건 어떤 비용, 어떤 그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출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적어 놓는 게 적요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발생하는 그런 복리후생비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들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입력을 해놓고 세팅이 되면 어,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게 없으면 매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 쳐야 되잖아요. 일일이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예, 현금 적요는 이 분계를 입력할 때 출금이라는 걸 선택해서 이제 대변이 무조건 현금일 때, 그런 상태일 때는 요 현금 적요에 해당되는 내용 요게 선택 가능하도록 뜨고요. 대체 적요는 이제 차변 대변으로 분계할 때 그때 이렇게 뜹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현금 적요는 9번에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이라는 내용을 추가해라 라고 했습니다. 추가해라.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어디에요? 9번에다가. 여기 현금 적요가 있고요. 여기 9번 엔터 치고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이라고 치래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대체 적요 3번에다가 숫자 3번에다가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이라고 치래요. 여기 적요 3번에다가 휴게실 대체 음료 뭐라 그랬죠? 음료 구입 보통 인출.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 칠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거는 요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을 선택하시고 이 현금 적요 여기에서 이 9번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면 맞추신 겁니다. 점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체 적요 요 메뉴에서 요 숫자 3번과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이라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제가 보고 제대로 입력했구나, 제대로 풀었구나 하고 점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와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 갑자기 컴퓨터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네, 안 뜨고 있어요. 왜 이러지? 음? 네, 쓸데없는 거 좀 끄겠습니다. 가끔 컴퓨터가 조금 이상할 때는 껐다 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껐다 킬게요. 죄송해요. 그쵸? 이게 낫겠죠? 자, 다시 K랩을 한번 켜보고, 네.
회사 코드는 우리 아까 4567. 이제 이게 막 나오네. 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볼게요. 네. 그리고 그냥 1월 1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후에 그리고 구분에 이제 여기 아시죠? 우리 저번에 해봤으니까 입력할 때 출금, 입금, 차변, 대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출금이라는 걸 선택하면 계정 과목은 대변이 무조건 현금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복리후생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요. 적요. 보이세요? 적요. 그러면 지금 이 구분을 출금이나 입금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적요 칸에 가서 보여지는 이 내용들 있죠? 얘네들을 현금 적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차변이나 대변을 선택한 후에 적요란에 가보면 보여지는 선택 가능한 적요가 보이죠? 이 두 개를 얘를 대체 적요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입력한 게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해볼게요. 지금은 대체적요인 경우에 1번, 2번밖에 안 보이죠. 우린 분명히 3번을 입력했는데 아까 요거 3번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입력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끄고 다시 한번 켜서 볼게요. 어, 허허, 특이하네요.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 떴어요. 프로그램을 껐는데, 껐는데 어떻게 켜지지?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에 가서 811번 다시 가볼게요. 811번에, 여기에 9번 하고, 내용, 어, 복사할게요, 그냥. 죄송해요. 이 짧은 것도 잘 외워지지가 않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3번은 뭐라고 입력한다 했죠? 예, 요거죠. 이렇게 하시고 꺼야 돼요. 끄면 저장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출금으로 해놓고 계정 과목 적요 가보시면 어때요? 여기 새로 생겼죠. 9번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그 다음에 여기를 차변이나 대변 둘 중에 하나 놓고 적요로 가시면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이라는 세 번째 적요 생겼습니다. 그럼 이 적요 왜 쓰는 건가요? 핵심만. 이 지출이 왜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직원 회식 때를 지급했구나. 2번 쳐주시면 이렇게 편하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매번 이걸 입력 안 해도 되고. 되셨죠? 자, 요게 이제 2번 문제고요. 3번 볼게요. 3번. 3번은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 원이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네 개를 모두 수정 입력하래요. 그럼 이제 3번 문제는 뭐야? 기초 원재료 금액이 500만 원이구나. 그러면 전기분 기말 원재료가 500만 원이 맞다라는 뜻이죠. 예, 기말 원재료가 500만 원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가서 이 메뉴들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제가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에 있는 회사 코드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클릭하면
수많은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원재료로 되어 있는 것. 원재료 계정 과목이 중간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금액이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500이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그럼 걔를 50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예,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끄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원가 명세서로 가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면 그럼 여기도 내용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제 전기말 그 원재료 금액이 500만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경이 됐을 거고 그럼 그 500만 원 변경에 따라서 예, 이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됐을 거니까 그 제품 제조 원가를 또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 변경된 제품 제조 원가로 여기다 반영을 해주시고 그럼 손익이 또 달라졌겠죠? 500만 원만큼 손익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달라진 손익이 다시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클릭했을 때 예, 여기 당기순이익 있죠? 예, 여기에 달라진 손익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올바른 손익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숫자가 500만 원만큼 변동된 걸 확인하신 후에 그 변동된 숫자를 마지막으로 다시 어디로 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오셔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 숫자를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4개에 하나씩 다 수정되어야 될 숫자들이 제대로 변경되어 있으면 제대로 푸신 거고 예,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틀린 거죠. 자, 다시 요거 중요해요. 생각해 볼게요.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어, 무슨 숫자가 틀렸다. 원재료 금액이 정확한 값은 500이다. 거기에는 원래 뭐 300으로 되어 있는데 300이 아니라 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부터 간다?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가서 그 해당 계정 과목의 금액을 올바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로 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은 재고자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재고자산 내용을 내야 다른 재무제표에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를 예,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든 기말 제공품이든 기말 재고자산이든 뭐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거의. 그럼 얘가 이제 변동됐으니 얘를 끄고 어디로 간다? 예,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간다. 그럼 원가 명세서에 아마 그 기말 원재료가 전년도 기준으로는 기말이고 단기 기준으로는 기초겠죠. 그 원재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존재하는 시점은 예, 그게 변동되었기 때문에 아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했을 겁니다. 변한 숫자 확인하시고 그 변한 내용이 어디로 반영이 돼야 되냐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원가 혹은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00만 원만큼이 차이 나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면 내버려 두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가 수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손익계산서니까 중간에 제조 원가라는 부분이 금액이 변동됐으니 그 변동에 영향을 미쳐서 가장 최종 단기 순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숫자가 변동됐겠죠.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이 변동된 단기 순이익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예, 정기분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어디요? 여기 6번 단기순이익 이 줄에 이 칸에 그 500만 원만큼의 수정이 반영된 금액이 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도 숫자가 변동됐을 것이다. 그럼 이 변동된 숫자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재무상태표에 와서 예, 여기 오른쪽 자본의 이익잉여금
거기에 그 숫자가 반영되면 빨갛게 떴던 대차 차액이 결국에 왼쪽과 오른쪽 금액이 맞으면서 차액이 없는 걸로 여기가 공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제대로 푼 거예요. 이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문제 1번이에요. 자, 이런 스타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에 대한 거 어떻게 푸는지 이어서 3교시에 해볼게요.